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정현선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시장 잠깐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다우지수가 이제 또 상승을 했죠. 사실 0.01% 상승한 거라서 올랐다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은 어쨌건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17년 8월 이후에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이제 다음 주 일정들을 좀 앞두고서 관망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죠. 미국인들은 이제 파산 상품들을 좀 많이 거래하는 편인데 그동안 AI가 큰 이슈들을 끌었던 만큼 빅테크 쪽으로 옵션을 많이 사지 않았나 싶어요. 따라서 이날 만료가 되니까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S&P 500 지수가 그만큼 변동성을 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이제 리밸런싱에 들어가죠. 이제 특별 리밸런싱에 들어갈 예정에 좀 비중 높은 빅테크 종목들이 하방 압력을 좀 받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브로드컴의 비중이 가장 크게 상향될 거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어쨌건 이번 주 첫날도 변동성을 좀 계속해서 키워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도 이날 좀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도 좀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사우디하고 러시아 이런 상유국들의 감산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이 엔데믹 이후에 좀 경제 회복이 상당히 좀 더딘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3연임을 해내면서 뭔가 성과를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 지표 등등 좀 저조한 결과들이 좀 나오면서 중국이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계속 잇따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번 나아질 거란 기대감에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 100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원달러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일에서 26일에 걸쳐서 이번 주에 7월 FOMC가 열리죠. 사실 이번 7월 FOMC 회의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25bp 인상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사실 지금에서는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선반영됐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가야 할 거는 이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이 좀 2번이 예정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파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춰줬는데 미국이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왔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번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지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시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5.5%에서 머물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6월 신규 주택 매매나 2분기 GDP, 그리고 6월 PCE 지표 등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슐럼버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막 눈에 띄는 그런 좋은 성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사실 이 실적 발표 시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알만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크게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증시 파일과 좀 함께 하시면은 호실적이 나왔는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지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8까지 홍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보면 말이죠. FOMC 이제 회의가 이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다들 아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조금씩 오르는 게 참 이게 물가 내리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반도체 쪽은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좀 밀렸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TSMC가 좀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AI의 수혜로 반도체 경기가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좀 밝힌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서 이제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TSMC의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이 2025년에 가동할 것이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한 점과 뭐 퀄컴도 상승을 했고요. 인텔도 상승을 했고요. AMD도 약하지만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는 이런 기대를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반적으로 좀 경기 방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화이자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 RSV에 대한 화이자의 백신 아브리스볼을 임산부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시판 허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 RSV가 임산부에게 되게 치명적인데 아브리스볼 백신이 뱃속에 이제 신생아에게 면역을 발달시키는 치료제가 될 거라는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테슬라는 지금 일주일 내내 거의 사이버 트럭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 얘기가 지금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 계속해서 연일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요.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은 벌써 이제 사이버 트럭의 온라인 선주문이 19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출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90만 대를 돌파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데, 물론 지금 이 환불 위약금 자체가 $100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 190만 대가 전부 이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같이 존재가 합니다만, 확실하게 수요가 따라준다면은 향후에 테슬라 매출 상당 부분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 좀 늘리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 가격을 할인한 데에 이어서 이제는 옵션까지 무료로 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다른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이제 자율주행 기능 옵션을 9월까지 무료로 이전을 해준다고 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이탈까지 방지하고 있다. 점점 이제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어떤 이런 시장 점유율을 늘릴 이런 정책들을 펼쳐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구글도 보시면 이슈가 있었는데, 구글의 창업주 세르게이 브린이 4년 만에 구글로 돌아왔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브린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진들과 AI 연구에 좀 직접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고, 이제 연구원을 채용하는 이런 인사 업무까지 좀 개입을 하면서 올해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구글의 AI 프로그램 제미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아까 이제 주가 차트를 제가
봤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밀렸잖아요. 10% 넘게 이렇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요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폭염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성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주말에 제가 좀 봤고 국내에서 전기차 이렇게 주문해 놓고 뭐 2년씩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2달밖에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좀 줄어다 보니까 보조금 한도도 지금 많이 남아 돌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기차 관련주 금주에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업데이트 있을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좀 영 힘을 못 내고 있는 와중에 좀 변곡점으로 의심되는 지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거래량도 많이 없고 큰 움직임이 없어서 추세를 돌려준다라고 장담은 좀 못하겠는데 지금 위치해 있는 구간에서 4,100만 원대까지 이 위로 회복을 해준다면은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점이 변곡점인지 한번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수급이 붙는 종목에 단타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어제 스톰엑스 코인이 거의 70%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자 보시면은 1시간도 안 돼서 고점 대비 80% 하락을 하면서 엄청 큰 이런 변동폭을 가져갔었습니다. 스톰엑스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몇 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에서는 욕심 없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하려는 부분에 오면은 마음 잡고 손절하는 게 오히려 계좌 손실을 더 키우지 않는다는 말까지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알트코인들이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지금 뭐 9.2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저런 알트코인인데 저는 9원조차도 비싸 보입니다. 제 눈에는. 자, 그다음 가상자산 관련돼서 각국들의 이제 업데이트 소식이 있죠? 네, 영국 재무부에서 가상자산을 도박으로 간주하다는 하원의 요청을 좀 거부를 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원 측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이 도박과 똑같은 위험성을 좀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에서 도박으로 규정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이제 재무부에서는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발생할 좀 리스크나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면서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제 더 이상 개인 고객에 대한 이런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왔던 고객들은 11월 22일까지, 올해 11월 20일까지 잔금을 전부 상환을 해야 되고요. 만약 대출 잔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은 비트코인을 좀 팔아서 대출을 강제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쿠웨이트에서는 이제 현지 가상자산 사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쿠웨이트 자본시장 당국 CMA에서는 가상자산은 이제 법적 지위도 좀 없을 뿐더러 규제 당국이 제대로 지원을 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 가상자산 투자, 발굴, 라이선스 발급 등을 모두 금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쿠웨이트 내에서 가상자산 사용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런 이슈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